안녕하세요. 어니티비 어니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특별하고 아주 좋은 중고차를 하나 찾아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바로 쉐보레 올류 말리부입니다. 그렇게 주의 깊게 보던 모델은 아니었지만 앵카에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이 녀석 가성비가 상당히 또 뛰어나더라고요. 제가 또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이제 발빠르게 소개해주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건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한 2년 전에 이 차를 실제로 구매를 해서 잘 타고 있는 지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 900만원? 100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가격이 2년 만에 또 반값이 된 걸 보고 실제 차주는 어떤 생각이 들지, 이런 건 또 실차주의 실사용 후기를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2년 동안 돈을 이렇게 썼는지, 혹은 뭐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연비는 어떤지, 뭐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쉐보레 말리부를 샀던 거를 후회하고 있을지 한번 전화 연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 출연을 해주셨어요. 중고 올류 말리부에 관해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또 네. 올류 말리부를 실제로 타고 계신 차주분이 있으니까 주변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자, 이제 중고차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자 제가 이렇게 늦은 밤이지만 통화를 걸게 됐습니다. 2년 전에 올류 말리부 1.5 터보를 중고를 이렇게 사셨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또 유튜브를 그 당시에도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찾아보니까 990만 원에 이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차가 50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혹시 뭐 알고 계셨어요? 모르는 사람은 약간 빨간 약을 강제로 입에 넣어줘서 방금 알게 됐고, 그래도 주식보다 감가 방어를 잘하네요. 뭐 반값 됐지만 요새 뭐 경제 상황에 비해서는 또 나쁜 투자는 아니었죠. 아, 그쵸.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여쭤보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지난번 출연했던 영상이 2년이 됐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좀 늘기도 했고, 네.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그냥 평범하게 30대 초반에 그냥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그냥 제일 뭐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냥 운전을 하고 출퇴근을 하는데 좀 차를 많이 쓰고, 뭐 가끔씩 뭐 교회에 나간다거나 뭐 가족분들을 태워서 어디 같이 이동을 한다거나, 그냥 30대 초반에 차를 뭐 사용을 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혹시 언제 이제 어떤 조건으로 중고 말리부를 구매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리부의 트림이라든지 뭐 상태였다든지 연식, 키로수 이런 것들. 1000만 원 이내로 조금 차를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많은 차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연식도 당연히 그 와중에 많이 찾아봤고, 그리고 키로수,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찾아보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이거 좀 밸런스가 좋다, 키로수와 연식 이 정도에 좀 감가를 어느 정도 많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리부라고 하는 모델을 찾았고, 그 중에서도 조금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것, 뭐 튜닝이 안 들어가고 순정이고, 차를 좀 얌전하게 이렇게 좀 잘 운영을 1인 신조라든지 뭐 비흡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차를 이제 바로 구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상을 좀 돌려보니까 15만 킬로 주행됐던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 14만 정도? 네. 그때 키로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었는데, 연식으로 따졌을 때 이제 16년 12월 연식이었고, 2년 전 이야기니까 한 22년도 제가 9월쯤에 샀던 거 하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3만 킬로씩 타면 높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주행을 많이 했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컨디션이 좋을 수 있다. 또 그러면 그 당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생각을 하셨는데, 그 정도면 사실 국산차 중에서도 뭐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은 좀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말리부를 좀 선택한 배경이 좀 궁금해요. 사실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이었어요. 아반떼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K3 정말 초반 모델, 사실 연식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났고, 그리고 아반떼 N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질적인 하체 불안, 그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리부는 사실 쉐보레라는 오명을 써서 샀는데 사실 아예 그냥 준중형차, 중형차 차이도 있고, 이런 현대기아라고 하는 브랜드 막
싶어 하지 않으면. 사실 저는 뭐 저라도 만약 1,000만 원 주고 뭐 살래 하면 저는 더 감가마자 320G를 사겠지만 그 말리부도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은 제가 회사 차가 아반떼 MD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K3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아반떼 MD의 주행 감각은 뭐 나쁘지 않았지만 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고 제가 그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한 시속이 100km 정도가 넘어가면 좀 굉장히 뭐 약간 이륙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특히나 그 뒤에가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그 말리부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디자인이 너무 멋있고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차를 한참 알아볼 때였으니까 이제 만약 말리부급이면 사실 현대차로는 LF 소나타 정도가 있잖아요. 그쵸. 그때는 소나타죠. 근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다고 막 LF 소나타가 당연히 옵션은 좋지만 저는 디자인은 말리부가 훨씬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차를 선택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저는 그 디자인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말리부를 좀 고려를 하셨나요? 디자인이 워낙 멋있잖아요. 사실 저는 차 디자인은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썼는데, 이제 좀 얻어 걸린 케이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의 특수성인데, 사실 편의 옵션들이 현대차에 굉장히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운전병으로 나와서 이제 운전을 좀 많이 배운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해서 이런 현대에서 이렇게 많이 미는 이제 주행에 필요한 편의 옵션들이 저한테는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네. 저는 근데 이 차에 대해서 좀 알고 옆에서 실제로 동승도 했었잖아요. 이 차가 주행감이 상당히 저는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매하신 트림이 1.5 터보인데 요 올류 말리부는 2.0 터보도 있고 2000cc의 자연흡기도 있지만 그러면 한 2만 킬로 정도 넘게 타면서 느낀 주행 감각이나 그리고 또 연비는 좀 어떠셨어요? 뭐 고속주행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문데 그래도 한 10에서 10 이렇게 왔다 갔다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 15 진짜 잘 달리고 이렇게 그 치고 나가는 그 확실히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출력이 딸리냐 그렇지도 않고요. 네네. 그 카시트를 굉장히 좀 높이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약간 좀 레이서처럼 이렇게 붙어서 가는 느낌의 좀 주행감이 저는 좀 좋더라고요. 그 고속주행 시에도 막 이렇게 차가 흔들리거나 그런 점은 전혀 없었죠? 보통 이제 뭐 자유를 탄다거나 뭐 100에서 120 정도는 밟는데 그럴 때 뭐 하체가 불안정한다거나 아니면 뭐 핸들이 털리는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확실히 미국 차 태생이잖아요, 쉐보레도. 그쵸. 그 미국 차들이 좀 그랜드 투어러 성향의 차들이 많다 보니까 먼 길을 고속으로 달리는 경험들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뭐 코너링 이런 것보다도 좀 고속 주행 하나는 좀 믿고 살만한 차들인 것 같아요, 쉐보레 차들이.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제가 디젤 자동차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중고매매차 단지를 갔을 때 크루즈 디젤도 탔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디젤 승용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그때 디젤 승용 크루즈 진짜 그게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중형 차에서 느낄 수 없는 약간 좀 묵직함이 있어서 맞아요. 같이 좀 신선했던 경험이 있었죠, 진짜. 그런 경험이 이런 기억이 또 생각이 나네요. 그쵸. 그리고 그 당시 2.0 디젤이었는데 그 준중형급에서 2.0 디젤 엔진을 얻는 차는 진짜 BMW나 뭐 수입차 정도는 가야 그런 미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BMW 325D를 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사실 3,000% 따졌는데 그 기억이 났어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시죠. 그러면 물론 좋았던 점도 많겠지만 이 올류 말리부를 중고로 한 2년 정도 타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끌 수 없는 오토스탑. 그 옵션을 이렇게 탈부착이 아니라 그냥 봄이 오는 걸 벚꽃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 자동차로 이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얘가 갑자기 잠들거든. 동면에 약간 겨울잠에서 깨는 거에 반대로 약간 춘곤증이 오는지 잠깐 자더라고요. 그럼 이제 봄이구나. 이 저주받은 기능이 또 켜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뭐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유튜브라던가 이런 데 있는데 근데 제가 뭐 엔진을 만진다던가 이런 데 조금 저라면 한 몇 달 타다가 무조건 그거는 고쳤을 것 같은데 또 그거는 또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사람 성격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인격 수양에 도움이 돼요. 네네. 좋은 차예요, 진짜. 그 외에는 또 아쉬웠던 점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특별히 아쉬웠던 점은 없는데 저 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좀 USB 잭을 연결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보시는데 네. 그 정비사분들이 이렇게 에러 코드가 뜨면 사실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센터에 들어가 보시는 게 낫다. 이런 몇 번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인가. 아무리 말리부가 뭐 가격이 저렴해졌다고는 해도 엄연한 수입차 브랜드. 네,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유지비, 정비비라든지 그런 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좀 국산차하고 차이가 나겠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의 오일이라던가 이제 같은 오일 걸로 그냥 쓰고 있고 이제 올류 말리부가 16년식 사셨잖아요. 그 연식이 좀 모델이다 보니까 뭐 잡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문제가 나오는 부분 없어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고 네. 차를 살 때 많이 막 걱정들 하는 게 고질병이나 그런 장고장인데 올류 말리부는 적어도 이제 차주님이 느끼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 저는 그 펜벨트 가셨던 거랑 뭐 최근에 브레이크 디스크도 갈으셨잖아요. 그쵸. 말씀 주신 뭐 브레이크 홀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뭐 차를 타다 보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는 부품이 아니고 최소 관리만 내가 잘한다면 펜벨트는 이제 다음 폐차할 때까지도 안 갈아도 되는 거고 브레이크 디스크 같은 경우도 제때제때 브레이크 패드만 갈면 사실 브레이크 디스크가 패드가 다 되는데도 안 갈고 타다가 패드에 마모를 나타내주는 쇠가 있어요. 그게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를 긁어버리면서 긁다 보니까 그런 손상이 나오는 거지. 뭐 저는 브레이크 디스크도 굉장히 오래가는 부품이라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은 사실 경정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지비 측면에서도 올류말리부가 좀 얘기를 들어볼수록 뛰어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 차 사기 좀 잘했다라고 느꼈던 게 다른 사람을 태울 때거든요. 전장이 길게 나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좀 추천해주는 포인트이기도 했고 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고 네, 뒷좌석도 성인 남성 셋이 이렇게 타서 뭐 여행 갈 때에도 가서 태우고 뭐 가평 이렇게 다녀오고 해도 여름에 에어컨 틀고 해서도 막 좀 출력이 딸린다던가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밥을 먹으러 나갈 때 제가 이렇게 사람들 타도 뭐 차가 이렇게 좁다 이런 피드백은 전혀 없었거든요. 뭐 4인 가족 너무 충분히 잘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하죠. 뒷좌석까지도 이제 신경을 쓸 수 있는 굉장히 공간감이 좋은 차다라는 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차 사양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됐던 것 같고 당시에 990만 원을 샀는데 지금 2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 차가 반값이 되어버렸어요. S 디럭스 기준으로. 그럼 뭐 감가에 대해서는 뭐 전혀 불만이 없으신 걸로 받아들인 게 맞겠죠? 어쨌든 출퇴근용 차로서 너무 훌륭하게 역할을 해내고 있고 뭐 연비도 중형차가 10 이상 나온다는 거는 저는 사실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하이브리드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정비에 있어서도 뭐 적당한 정비만 하면서 타셨고 그런 감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겠네요. 그러면 여전히. 네, 저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뭐 이 차를 좀 오래 탈 생각이고 폐차할 생각까지 있다라고 하면 뭐 같은 가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반떼 MT보다 저는 이 올류말리부를 타서 훨씬 더 좀 큰 차로 뭐 다른 사람들 태우는데도 불편함이 없었고 주행감에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차를. 또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1,000만 원이 있어요. 똑같이 1,000만 원이 있고 차주분은 심지어 그 출퇴근을 무조건 자동차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같은 상황이라고 됐을 때 올류말리부를 다시 사실 건가요? 대단히 진짜 3만 원이다. 라면 저는 말리부 살 거예요. 이것만으로 사실 굉장히 이 차를 지금 고민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 차를 다시 산다는 그런 것들이 진짜 그 차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으면 그런 선택을 보통 하지 않거든요. 뭐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럴 텐데 정말 올류말리부는 좋은 차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또 떠오르는 게 중고 매매단지를 저희가 같이 가서 계약하는 것까지 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차주분의 그 떨리는 손이 생각이 나요. 계약을 하면서. 사실 차에서 사회 초년생 일시불로 큰 돈을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그 계약서 앞에 앉으면 이제 그 돈을 내가 썼다는 그 뭐 저도 그렇고 차주분도 그렇고
생전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질러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뭐 다른 건 사실 계약서 이런 것도 생각도 안 나, 뭐가 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오로지 내가 이걸 사는 게 맞는가.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그리고 대출, 저처럼 대출 받아서 하면, 대출로 이제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벌써 좀 그런 추억이 좀 떠오르고 벌써 그게 2년이 됐다는 게 참 시간이 좀 빠르기도 하고 좀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그 1,000만 원이 여전히 좀 잘 쓴 선택인 건가요? 저로서는 계속 잘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앞서 말한 대로 출퇴근을 사실 차가 편의성을 노리고자 이제 차를 샀고 그리고 또 가족분들을 태우고 어디 가야 될 때도 있고 또 멀리 한번 훌쩍 떠나볼 때도 그래 보고도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차를 구매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운용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 돈을 아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참 저랑 생각이 많이 비슷하네요. 저도 물론 자동차라는 게 감가상각이 분명 존재하는 자산이고 큰 돈을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 자동차라는 거를 구매를 해서 내 주체성을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건 그 돈 이상의 가치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너무 많이 공감이 되고요.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2년 동안 올류말리부를 타면서 감가는 어느 정도 됐을지 몰라도 그 감가 이상의 값을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출력 1.5 터보라고 하지만 1.5 터보 부족한지 모르겠고 고속주행감 너무 좋고 주행 감각에선 그 정도고 정비비 유지비 물론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 일이 아니고 유지비도 딱히 부담되진 않았다.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태어나서 그 시간으로 가더라도 리제로부터 시작해도 올류말리부다. 트럭에 치여서 그냥 또 다시 태어나서 말리부 탄다 그러죠. 이 세계에서도 올류말리부를 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벌써 3-40분이 지나버렸어요.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어떻게 좀 재밌었던 경험이 된 것 같죠? 좋았던 게 차를 골랐던 기억이랑 시승당했던 기억 그리고 그 손 떨면서 그게 참 짜릿하네요. 그런 게 다 추억이에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계약한 이제 매매 단지를 제가 출퇴근마다 항상 지나다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끔씩 새록새록 기억이 나기도 하고 통틀어서 이렇게 제가 차를 운용한 이런 히스토리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다시 생각 드는 건 차가 필요해서 샀지만 참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이거 하나만 이제 여쭤보고 이제 종료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까는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갔을 때 올류말리부를 선택한다고 하면 지금 만약에 16년식의 올류말리부를 산다고 해도 차 상태가 적당히 관리되어 있던 거라면 충분히 지금도 현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500만 원이라고 해요? 네. 엄청나죠. 이거는 빅딜이죠. 네네. 전문 용어가 나와버렸네요. 이건 빅딜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앞에 카메라 두고 떠드는 게 좀 가끔은 좀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혼자.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이제 제가 통화해서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시고 네네.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고생하셨고 저는 이제 또 통화를 마무리하고 괜찮은 상태 엔카를 또 탐방을 해야 돼요. 저는 일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오자마자 밥 급하게 먹고 잠깐 제 신세를 좀 말씀드리자면 오자마자 밥 급하게 먹고 오늘 또 심지어 야근을 좀 했어요. 그래서 밥 먹자마자 애기 씻기고 또 고맙게 어디서 이직 제안이 와가지고 근데 이직이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좀 전화 인터뷰를 좀 망친 것 같긴 한데 뭐든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촬영까지 하고 있는 거라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딜러를 해보는 게 없다. 아직은 좀 제 스스로가 좀 부족한 것 같네요. 네. 이상 지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2년간 올류말리부 1.5 터보 디럭스를 운용하신 오너분의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연락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990만원에 15만 킬로 탄 중고 올류 말리부를 구매해서 실사용한 오너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만족스럽게 타고 계신 것 같고 다시 돌아가신다고 해도 이 차를 타신다고도 하고 지금도 너무나 현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했던 바와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중고차 선택을 고민 중이시라면 특히나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 500만원의 어떻게 보면 수입 브랜드 쉐보레 말리부의 좋은 주행 감각과 1.5 터보의 뭐 부족하지 않은 출력 그리고 공간감까지 한꺼번에 다 누릴 수 있는 8방 미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가서 500만원에 이런 차를 탄다고 해도 지금 전혀 구형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이 완성도에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와 같은 고민들을 하는 시기라면 이 경험이 도움이 되셨기를 오늘 진행했던 이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또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엔카에서 실매물을 점검을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올류말리부 괜찮은 상태를 좀 찾아놨습니다. 성능점검 기록부와 이제 보험 이력 정도 확인을 해보면서 같이 이제 탐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